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미아동, 송중동, 번삼동 국민의힘 정초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치우 의장님과 유인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청장님,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북서울 꿈의 숲 문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은 서울숲과 같은 다른 녹지 공간에 비하면 인지도와 방문 현황이 낮은 현실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절기 야외 수영장, 동절기 아이스링크장, 또 상시 행사 및 공연 개최가 용이하도록 상설 무대와 공연장을 설치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서울광장은 2004년 이후 20년째 겨울마다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면서 작년 동절기에 13만 명이 방문하는 등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에는 여의도 공원에서도 여의 아이스파크가 운영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나 공연을 개최할 때 무대를 매번 별도로 설치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놀이마당처럼 무대와 객석, 천막, 돔 등이 갖춰진 상설 무대 시설을 갖춰 놓는 것이 북서울 꿈의 숲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강북구에 대규모 공연장을 북서울 꿈의 숲에 건립하는 방안도 제안드립니다. 도봉구 창동에는 아레나가 건립될 예정이며 영등포구 여의도에는 제2 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도 대규모 공연장을 건립함으로써 문화 인프라 확충 및 북서울 꿈의 숲이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케이트장, 야외 수영장, 상설 무대, 대규모 공연장 4가지 설치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연 적한장 지하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연 적한장 지하 사업은 지역의 오래된 수건 사업입니다. 2009년 오연 적한장의 악취 피해로 인한 이전 요구 집단 민원 발생 이후 해결 방안으로 오동 골프클럽 부지 개발 시 지하 사업을 연계 추진하도록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참고할 만한 국내외 우수 사례가 있어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청에서 세미나로도 발표하셨던 덴마크의 건축 기업인 비앙키 잉겔스 그룹이 설계한 열병합 발전소 코페닐입니다. 폐기물을 연료로 쓰는 발전소에 스키장, 하이킹 코스, 등박 암벽, 공원을 추가해 기피 시설을 레크레이션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입니다. 용인시의 수지 하수처리 시설 수지 레스피아가 있습니다. 하수처리 시설을 완전히 지하화해 시설물을 아예 밀폐함으로써 악취를 차단했습니다. 지상에는 전망타워와 악취 배출구를 통합 설계함으로써 주변의 악취 농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했습니다. 전망타워 외에 아트센터 및 체육용품 등 다양한 업종을 입점시켜 연간 약 3억 2천만 원의 임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오연 적한장도 우리 구의 랜드마크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상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르신들을 위한 즐길거리, 인프라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최근 100세 건강 플러스 센터를 건립하는 등 노인 여가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 복지시설은 기존의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능한 시설과 세분화된 맞춤형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놀이터와 파크 골프장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체육기구가 갖추어진 단순 근린공원에서 나아가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에 맞도록 설계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한 어르신 놀이터의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경로당의 도입을 통한 디지털 놀이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 용학 캡스톤 디자인 강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본 의원에게 전달한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에 디지털 기기와 게임 활동 요소를 도입해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도 스마트 경로당을 설치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다양화 및 전문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빈곤 방지와 생활 안정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은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단순 노무 위주의 공공 일자리 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실버 카페 등을 설립해 노인 일자리와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노인 일자리 사업 다양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재정 예산으로 어르신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해드리는 차원을 넘어서 민간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그것으로 어르신 분들에게 급여 등 수익이 배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장 마련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합리적인 일자리 유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의 전문화도 필요합니다. 퇴직하신 후에 그동안의 경력을 활용해 전문적인 새 일을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점차 단순 노무 종류의 일자리에서 경력을 활용한 전문화된 일자리 사업도 발굴해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 일자리의 다양화, 전문화를 수행할 기관으로 시니어 클럽이 각 자치구마다 설치되어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시행될 예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을 명시하며 시니어 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의 다양화 및 전문화, 시니어 클럽 설치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복지 사각지대 노인, 경계성 지능인 청년 및 운둔형 외톨이 청년 등에 대한 취업 지원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성 지능인 청년과 운둔형 외톨이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계성 지능인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직업 훈련 교육들이 있긴 하지만 단순 교육 과정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 경우 우리 구의 한빛맹아학교에서는 음악을 새로운 활로로 선택해 한빛예술단을 훌륭하게 운용해 직업 전문 예술인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복직 사각지대 노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 교육에도 다양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주요 기반 산업인 바로 패션 봉제 산업입니다. 패션 봉제 산업과 취업 취약 청년 계층을 연계한다면 취업이 어려운 취약 청년 계층과 인턴 유입이 필요한 패션 봉제 업계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경계성 지능인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노원구도 자치구 최초로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에서 이러한 경계성 지능인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업해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주시고 기존에 추진하시던 일반 교육 공고 시 취업 취약계층 우선 대상에 경계성 지능인과 운둔형 외톨이 청년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송중동 미아동 복지 관련 시설 건립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번동 3단지에는 공동유권 나눔터와 서울형 키즈카페, 100세 건강플러스센터, 번동 치매 기억 키움센터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케어 가능한 세대 복합형 복지시설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송중동과 미아동에는 현재 여가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해당 지역에도 균등하게 또 아이,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을 건립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며 검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기부 체납 통한 문화, 복지시설 활용 현안 및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 시 기부 체납을 받은 부지를 통해 구에서는 구민들을 위한 공공문화, 복지시설을 건립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문화, 복지시설 중 기부 체납을 통해서 건립된 시설 현황을 설명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우리 구 재개발 사업 시 기부 체납을 통해 조성될 예정인 시설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북 웰빙 스포츠센터 셔틀버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 웰빙 스포츠센터는 번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번동 지역은 4호선 및 우이신설 경정철로 이어지지 않아 교통의 불편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웰빙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러 방문하실 때도 버스로 환승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최근 강북 종합체육센터도 개관을 하고 향후 도봉세무서 신축 건물에도 체육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의 문화체육시설들을 순환하는 셔틀버스 노선을 체계적으로 편성해 교통으로 소외되는 지역과 주민이 없도록 셔틀버스 운영 재개 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예술을 위한 공간 확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예술분들께서 활동하실 공간이 부족해 타 지역에서 활동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고 유휴 공간 및 부지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부지의 공간을 조성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여러 현실적인 제약과 여건상 현재 있는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여러 유휴 공간을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도서의 대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측에서는 어떻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시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고 예술인들은 마땅히 활동할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휴 공간을 활용한 공간을 검토해 주시고 도서관 외에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향후 공간 조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로컬 브랜드를 통한 전통시장 및 특화거리,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3 관광 트렌드 전망 설문조사 및 데이터 종합 분석 결과를 보면 로컬 관광이 6가지 유망 여행 테마 중 하나로 뽑혔고 로컬 관광의 관심사로 현지 먹거리야 지역 고유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로컬 관광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BC카드 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국 주요 전통시장 15곳의 매출이 42% 증가했습니다. 젊은 층과 외국인의 증가율도 높았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수유시장은 우리 구에서 건물형으로 등록된 전통시장 중 가장 큰 규모에 있는 시장이나 타 지역의 유명시장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잘 알려진 사례로 광장시장에는 365일장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 경험을 제공하기에 조성된 공간으로 1층에는 전통주 기반으로 한 로컬 브랜드 제품 스토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창순원의 이름을 딴 홍수골 막걸리가 로컬 브랜드 제품으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막걸리 시음 및 체험은 물론 직접 막걸리를 담가 먹을 수 있는 DIY 키트 제품도 판매했습니다. 또한 함께 먹을 수 있는 한식 디저트 상품과 각 지역 생활 상권들의 로컬 브랜드 제품도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맵시 막걸리는 광장시장 박간의 빈대떡과 콜라보하여 팝업 스토어에서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으며 더 현대 서울에서는 항복과 막걸리의 조화를 전보이는 프로젝트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옛 노포 상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컨텐츠가 있는 특색 있는 시그니처 제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해야만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맞는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시며 강북 청년 창업 마루에서 로컬 컨텐츠 크리에이터 창업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시장과 복합문화 공간 조성 관련 컨설팅을 담당할 전문가와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을 자문단으로 구성하고 그 역량을 활용해 단순히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 예산시장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구의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은 구청 인근 수요 상권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특화거리, 골목상권과 연계한 로컬 브랜드 상권 활성화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송중동 복합시설을 활용한 굿즈 산업 형성 및 플랫폼 구축 등 패션 봉제 산업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 기반 산업이 바로 패션 봉제 산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직영 중인 강북 봉제지원센터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강북솔루션 앵커가 지원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향후 송중문화정보도서관 부지를 활용해 2026년에는 건립될 예정인 송중동 복합시설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와 창업지원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중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기존의 강북봉제지원센터가 수행하던 교육, 공동작업장 등을 이어서 운영하면서 기능과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센터 건립 전 패션 본제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마련해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의회에서 패션 봉제 관련 단체와 함께 패션 봉제 산업 활성화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 결과 현재 강북구의 패션 업계에서는 창업에 대한 지원, 판로 개척, 특히 해외 시장 수출에 관한 지원, 컴퓨터 자동 설비 기기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제조업 중심의 현재 지역 산업 구조에서 문화 산업화하는 방향으로도 전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 굿즈 등과 연계해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할 수도 있고 봉제 산업의 문화 산업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를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업체와 브랜드의 패션 봉제 관련 상품들의 상시 판매가 가능한 플랫폼 매장을 구해서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판로 개척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와 창업지원센터가 포함된 송중동 복합시설이 이러한 지원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타트업 및 강소기업, 그리고 ESG와 웰니스 관광, 또 빈집을 활용한 커뮤니티 플랫폼 등 기업 유치의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견인할 기업이 부재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도 고부가 가치의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스타트업 및 강소기업의 유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의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ES 선도 기업이나 예술 관련 기업, 웰니스 관광 콘텐츠 업계를 유치하기 시작하면 지역을 활성화하는 물론 산업으로의 성장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의 제조업 기반 산업인 패션 봉제 산업의 확대를 도와줄 수 있는 기업들의 유치도 필요합니다. 기존 패션 봉제 산업의 일감 수주 및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자인 회사나 브랜드 편집사 등이 그 예이며 해당 사업을 고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패션 기업도 유치도 가능합니다. 또한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소규모 빈집의 감성을 활용해 산업이 가능한 소셜 살롱 등 커뮤니티 기반 플랫폼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이러한 공간은 다양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어 창의적인 인재와 기업들의 강북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비어있는 수유영어 마을 또한 기업 유치 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유영어 마을은 당초 서울시에서 중장년 활력 플러스 행보타운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성 분석 용역 조사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서울시에서 활용 방안을 원점 재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빈집과 수유영어 마을을 포함한 다양한 유휴부지 등 우리 구의 장점을 활용해 기업 유치에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이천 휴게 공간 조성 및 야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 우이천의 많은 문화예술 공연과 장터,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우이천의 휴가 공간 조성 및 야외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라며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계획을 보면 우이천 문화예술거리 운영으로 쌍안교에서 월계 2호까지 3.2km에 걸쳐 야간 경관 조명, 미디어 아트, 야외 무대 등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간이 상당히 길고 포괄적이어서 번삼동 지역인 초안교에서 월계 2교 구간에서는 어떤 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인지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우이천 및 북서울 꿈의 숲에서 한여름밤에 강북 영화제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4월에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우이천 장소 선정 등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투리 땅 활용 녹지 공간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북한산 국립공원을 제외하고 실제 구민들이 거주하시는 주택가 인근은 노후 주거지 특성상 생활 녹지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72시간 프로젝트를 통해 공원 녹지 소외 지역에 버려진 공터 등 자투리탕을 녹지 및 쉼터 공간으로 조성해 왔습니다. 현재도 생활 주변 자투리탕 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업해 우리 구의 현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항버스 6011번의 오연초등학교 정류장 신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항버스 6011번은 노원구의 노원 캐스 누나 아파트 정류장을 지나 우리 강북구에 진입해서는 북서울 꿈의 숲 동문 교차로를 지나 있는 정류장에서 정차를 합니다. 우리 구 번삼동 주민분들이 주로 거주하시는 오연초등학교 인근에는 정류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번동 주공 1, 2단지에는 총 3,196세대가 거주하고 계시며 건너편 성북구의 참누리 아파트와 장월 SHB 아파트에도 624세대가 거주하시고 그 인근 장이 유타운의 세대수 증가까지 생각한다면 오연초등학교 인근의 인구수와 공항버스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다만 오연초등학교 정류장에는 현재도 시내버스가 6대 정차하는 정류장인 만큼 짐을 싣고 내리는 공항버스는 시내버스 정류장과 거리를 두고 신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와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